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을 딛고 길을 나서다 지도와 지리 강의를 맡은 김종근입니다. 1530년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편찬 이후 국가 주도의 전국 지리지는 한동안 편찬되지 못했습니다. 16세기 이후에는 9년 단위의 읍지가 지리지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읍지는 지방행정구역인 부, 목, 군, 현을 단위로 편찬되었는데요. 그 대부분은 지방사림이나 수령이 주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읍지는 전국 지리지에 비해 내용이 훨씬 풍부해졌죠. 수록 항목도 자연은 물론 역사와 인물 등 인문 전 분야를 포함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경우 지리지에 시문을 추가해 지리지의 성격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편찬 읍지는 문학적 요소인 시문이 약한 대신 지역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항목이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리지 양식의 출현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16세기 이후 향촌 사회에 학식을 갖춘 유학자들이 거주하게 된 점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전란을 거치면서 향촌 사회의 재건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이 존재한 점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서 성리학적 소양을 지닌 유학자들이 지리지 편찬의 주체가 됨으로써 지리지가 내용적으로 훨씬 풍부하고 정확성이나 객관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피폐한 향촌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항목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찬 읍지는 꽤 많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사찬 읍지 가운데 초기의 것으로 정구의 함주지가 대표적입니다. 정구는 읍지 편찬에 관심을 갖고 부임하는 고을의 읍지를 저술하였다고 전해지는데요. 함주지는 1587년 편찬한 경상도 함안의 읍지입니다. 함주지는 임진왜란 직전 백성의 생업을 안정시키고 풍속을 가르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함주지의 수록 항목에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는 없는 사회경제 관련 항목인 재언, 관계, 임관, 유배, 문과, 묵과, 책판과 같은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함안의 최하위 행정단위인 리의 상황도 상세하게 수록되었죠. 호구와 전결, 그리고 토지 비옥도, 가뭄 피해 정도, 거주민 신분, 풍속 등이 리를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함주지는 새로운 향토 지리지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함주지 이후 편찬된 영가지와 진주의 진양지는 함주지와 거의 동일한 체제와 편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가지는 1602년 선조 35년에 서해 유송령의 명령에 따라 문인인 권기가 엮은 경상도 안동 읍지입니다. 유성룡의 죽음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함주지를 편찬한 정구의 도움으로 1608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책 앞부분에 고을 지도가 실려 지지를 보완했죠. 수록 항목은 연역, 어포, 각현 연역,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내용, 문화적 내용, 인물 등을 망라하며 다양합니다. 향교, 단묘, 서원, 서당, 향사당 등등도 포함되어 있죠. 특히 산천 항목에는 산에서부터 굴, 암까지 물과 관련해서는 강뿐만 아니라 정, 즉 우물까지 수록되었습니다. 산지와 하천 등 지형도 모두 담은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지형 분류는 자연지리 지식의 축적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여신의 진양지는 인조대에 편찬된 경상도 진주목 읍지입니다. 성여신이 노년에 향로들과 함께
2권으로 편찬했죠. 시기는 17세기 전반으로 추정됩니다. 진양지 역시 항목은 다른 읍지들처럼 자세하고 다양합니다. 이 읍지는 함주지의 체제와 편목을 거의 따르고 있죠. 또 면리별로 사회 경제적 상황과 풍속 등을 자세히 기록한 것도 특징입니다. 17세기 초반에 상주의 사림이 편찬한 상산지도 경상도 사찬 읍지의 전통을 잇는 지지입니다. 이준이 지은 상산지는 경상도 상주목 읍지죠. 여지, 공부, 학교, 질사, 관제, 공서, 명환, 인물, 고적, 문안 등 10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읍지의 항목 중간에 안으로 자신이 고증한 사실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전 시기의 읍지에 비해 사회 경제적 항목보다는 유교적 질서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이 시기 향촌사림의 관심 영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선지는 경상도 선산읍지입니다. 편찬자 및 연도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준이 최현과 함께 편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용은 권수의 선산지도지 지도의 10과로 분류되었는데요. 지리에는 연혁과 조세와 곡물 관련한 항목들을 엮은 공부, 읍졸과 교수 관련한 관수가 있습니다. 학교, 각종 재래와 관련한 질사, 그리고 공서, 고적, 재영, 인물 등이 포함됩니다. 선산지도지는 김종직이 선산부사로 있던 1477년에 쓴 것으로 당시 읍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통치상의 목적으로 지지의 지도를 추가하는 필요성을 강조했죠. 경상도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읍지가 편찬되었나요? 경상도의 읍지 간행이 제일 활발했지만 다른 지방에서도 읍지가 이 시기에 편찬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두수의 평양지를 들 수 있습니다. 평양지는 그가 평안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 보고 들은 바를 토대로 1590년에 편찬한 지지입니다. 지금 전하는 것은 16권 10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명 서경지라고 하죠. 원지 9권과 속지 5권, 후속지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지는 윤두수가 1590년 간행한 것입니다. 그 후 후손 윤유가 1730년에 속지를 발간했고 1837년 원지 속지를 합쳐서 간행했습니다. 1854년 지방인들이 또 후속지를 만들었는데요. 모두 합본하여 16권 10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양지는 원지 발간 이래 무려 260여 년 동안 부족한 부분이 더 보태지고 수정해온 셈입니다. 평양지의 항목을 보면 다른 읍지와 같이 자연환경, 사회경제, 문화 등의 내용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성천지도 오랜 기간에 걸쳐 수정 보완된 읍지입니다. 본래 1602년 선조 35년에 부사 이상의가 처음으로 저술하였죠. 이후 1656년 효종 7년에 부사 이동로가 성천 속지를 편찬했으나 간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42년 부사 서재순이 유사들과 더불어 간행했습니다. 이 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책은 성천지, 제2책은 성천 속지입니다. 제1책에는 책머리인 권수에 성천 폭원 총도, 성천 관부도, 성천 강선루도 및 향교에 있는 교재 서책 목록, 성천지 목록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른 읍지에 비해 고적, 시문의 내용이 자세합니다. 이는 성천이 옛 고구려의 졸본 부여인 데서 연유하죠. 전라도 지방의 대표적인 읍지로는 이수광의 승평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수광은 승평지를 1618년 순천 부사로 일할 때 편찬했는데요. 후에 부사 홍중징이 이를 보충하여 간행하였습니다. 상권에는 앞에 부사 홍중징의
중간 승평지발과 범례 지도가 있습니다. 구성하는 항목들은 다른 읍지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해안 지방임을 드러나는 어전, 연막과 같이 어업 관련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읍지 편찬이 다양해지면서 북방 지역이나 제주도와 같은 도서 지역의 읍지도 저술되었습니다. 이 시의 북관지는 함경도 10부의 읍지를 추린 책입니다. 이 식은 광해군 제위 기간에 함경읍 북평사로 있었죠. 그때 북로의 사실과 형료를 모아 북관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가 완성하지 못한 것을 아들 이단하가 평사로 있으면서 완성했지만 간행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난 후 신여철이 연혁이 바뀐 부분이 많은 것을 보았는데요. 이를 증수하고 1693년 숙종 19년에 간행했다고 합니다. 그 후 신여철의 4대손 신대겸이 1784년 거듭 간행했죠. 이 책은 함경북도 일대의 각부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항목은 다른 읍지와 비슷하게 전안, 제국, 공안, 진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 병안, 이안, 천안, 제영, 잡기 등으로 나누고 내역을 기록했죠. 그 중에서 특히 국경 지역의 특징을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관방, 해진, 성곽, 봉수 항목 등 변경 방비책 관련 항목이 다른 것들보다 상세히 다루어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으로는 북로기략, 북관기사, 북여요선, 북정일기 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외적을 방어하는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의 목마장으로서 중시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와 더불어 많은 지지들이 저술되어 활용되었습니다. 독립된 지지로는 1653년 이원진의 탐나지가 최초입니다. 탐나지의 수록 항목은 37개 항목이며 구성 내용은 다른 읍지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읍지들에서 볼 수 없는 방호소, 수전소, 향약, 장관, 공장, 노비, 과원, 목양, 의학 등의 항목이 보입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독특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변방임을 감안하여 군사와 방어뿐만 아니라 지방 특색을 잘 드러내는 항목들을 설정한 것입니다. 탐나지는 현재 전해오는 제주도의 가장 오랜 읍지로서 이후 제주도 지지의 원본이 되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제주도의 자연 환경으로부터 인물, 시문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특징을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세기의 제주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저술로 평가됩니다. 1702년 이형상 목사의 남환박물도 제주도 지역의 대표적인 지지서입니다. 남환박물은 기존의 지지와는 다소 다른 양식으로 제주, 정의, 대정고을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기술하였죠. 수록된 내용은 읍포, 바다, 섬, 기후, 지지, 물산 등 37개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한박물은 전통적인 지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항목에 따른 서술 체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목의 구성이 독특합니다. 특히 제주도의 다른 지지에서 보기 힘든 항목들이 들어가 있죠. 금수와 초목 및 어류 등은 실제 조사를 바탕으로 수록한 내용입니다. 항목별 수록 내용도 이전 문헌에 수록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후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옛 기록을 비교 평가하였죠. 나는 1년을 여기서 지냈는데 그 사이에 대개 광풍은 많았으나
그렇게 사납지 않았으며 낮에 안개가 끼고 비와 눈이 내리는 것 또한 심하지 않았다. 한 달 중에 구름이 덮여 어두운 날은 4, 5일에 불과하고 마주 앉아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말은 아주 그럴듯하지 않았는데 어찌 때가 옛날과 지금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러겠는가. 특히 한라산 정상까지 직접 올라 관찰한 사실을 세밀하게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남환 박물은 항목 중심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지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목의 서술 내용은 이전 서적에서 인용하는 것에서 탈피하였죠. 이처럼 자신의 경험에 입각한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은 읍지의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방 사찬 지지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